주말에 결혼식 다녀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결혼 한번 하려면 기둥뿌리가 뽑힌다고요. 식장 예약은 1년 전부터 전쟁이고 밥값은 자고 나면 오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수요가 넘쳐난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컸던 예식장은 왜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을까요? 화려한 조명이 빛나던 버진로드가 왜 휠체어가 다니는 복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웨딩 산업의 잔인한 민낯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숫자 하나 보시겠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현상의 본질이 보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혼인 건수는 약 32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약 19만 건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결혼 비용은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억 원에 육박합니다. 집값을 제외하더라도 예식장과 예물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한 경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강남에 있는 엘카워나 신라호텔 같은 고급 예식장은 지금 예약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내년 가을 예약을 잡으려고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식대만 10만 원이 넘고 꽃장식 비용만 1,000만 원을 우습게 넘기지만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 근처에 있던 평범한 동네 예식장들은 어떻습니까? 간판이 내려가고 현수막이 걸립니다.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안내문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웨딩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5년 동안 예식장을 운영하던 박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박 대표는 최근 예식장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익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은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딱 이틀만 장사를 합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전후인 서너 시간이 피크입니다. 나머지 5일은 거대한 건물을 통째로 돌려야 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는 매일 나가는데 매출은 주말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의 핵심은 보증인원입니다. 하객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250명 혹은 300명분의 식대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죠. 예전에는 이 보증인원만 채우면 박리담회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층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고 스몰 웨딩이 유행하면서 하객 300명을 채우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예식장으로 돌리면 한 달에 4천만 원 적자인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쳐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실제로 예식장 건물은 요양병원으로 바꾸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층고가 높고 로비가 넓습니다. 대형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 소방법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된 건물이라 리모델링 비용이 일반 상가보다 훨씬 저패듭니다. 무엇보다 예식장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면회오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웨딩홀이 실버타운으로 변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식장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의 결혼식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축제였습니다. 적당한 가격의 예식장에서 적당한 뷔페를 먹으며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지금은 그 허리가 사라졌습니다. 어설픈 동네 예식장에서 결혼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보여주기식 문화가 극에 달하면서 상위 10%의 화려한 호텔 웨딩과 아예 식을 생략하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건 예식장 사장님들이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 길목에 서 있던 웨딩 산업이 가장 먼저 휩쓸려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2030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결혼 정년기 인구는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 도심의 예식장들도 생존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식장은 더 이상 행복한 출발을 알리는 장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의 재앙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예식장의 30%가 추가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김없이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혹은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노인들의 가쁜 숨소리가 채우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걸려있던 쇼윈도에 환자복이 걸리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예식장 폐업을 보며 경기가 안 좋다고 혀를 차겠지만 진짜 눈을 뜬 사람들은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실버 산업의 팽창을 읽어냅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결혼식 비용이 비싸지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라지는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이익을 쥐어짜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결혼은 이제 사치제가 되었고 예식장은 노인복지 시설로 변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활용법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늘어나는 노인 인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라지는 중간지대의 산업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네 예식장이 요양병원이 되는 현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학교와 학원, 그리고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사라지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냉혹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미래의 숫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경제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